지난 시간에 함수 매개 변수까지 매개 변수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리턴을 할 겁니다. 리턴. 그래서 비유 써놓은 거 여기도 있고 지난 시간 내용에도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리턴과 리턴 값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은 이제 리턴인데, 만약에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 싶으면 함수 이름하고 소괄호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하려는 거고, 지금 뭐라 하는 이유는 플러스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자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20과 30 이런 함수에다가 이런 인자를 줘서 이 인자의 합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플러스는 5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플러스라는 건 변수인데, 여기서는 변수가 아니죠. 함수죠. 근데 만약에 이 함수 이름이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5를 실행하겠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쓴 이유는 뭘까요? 함수를 실행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쓴 이유는 값을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죠. 그럼 여기서 이 변수는 왜 썼을까요? 저장한 값을 언젠가 이용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지금 플러스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자가 있는데 인자를 받아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없죠. 그래서 인자와 매개 변수의 개수를 일치시켜서 매개 변수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문법적인 오류 없으니까 실행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플러스라는 함수 안에서 인자의 합을 출력할 거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인자 두 개의 합이 출력되니까.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결과에 50이랑 30 출력된 거는 함수 내부에서 출력문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x는 10 더하기 5자 해놓고 x 값을 출력하면 이땐 뭐 나올까요? 정수와 정수를 더했으니까 정수를 더한 결과가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들어간 그 값을 출력하고요. 이거 자체로 연산 안 되고 그냥 들어갔다면 10 더하기 5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연산이 한 번 진행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한 번 이런 과정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10 더하기 5가 연산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곱하기 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15가 아니라 순서 봤을 때 10 더하기 25가 되고, 다음에는 x가 35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곱하기 5가 먼저 돼서 이렇게 되고, 이 두 개가 더해져서 35가 되고, 35가 x에 들어가고, 이런 단계를 거치죠. 얘가 행위자예요. 연산을 행하는 주체. 35는 뭘까요? 연산의 주체가 실행된 뒤에 남은 결과가 되죠. 그래서 연산이 되는 행위자와 그 연산의 결과, 그 결과가 결국에 변수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봤을 때 이 주체는 사라졌잖아요. 결과만 남아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실행하는 게 연산의 주체가 되고,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이 남은 이 자리에 이런 결과값이 남을 수 있어요. 현재 플러스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데 두 번 실행하고 있는데 두 번 다 이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뭐 어떤 결과가 남는지, 이 자리에 어떤 결과가 남는지 잘 보세요. 실행했을 때 결과가 보이긴 하는데 이 자리엔 남는 게 없습니다. 안 남아요. 왜냐면 함수를 실행하고 났을 때 함수 내부에는 출력하는 게 있을 뿐이지 여기에다 어떤 결과값을 남겨주고 있진 않죠.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프린트 q 말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 q에다가 저장해서 출력하려는 거죠. 실행해보면 q의 값을 출력했을 때 그 결과는 논입니다. 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예요. return 5. 함수 내부에서 return을 실행하게 되면 그 함수를 실행한 그 자리에다가 return 옆에 나와 있는 이 값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플러스 20, 30 대신에 5라고 써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행위를 반환, return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return 쓰고 return 쓰면 그 옆에다가는 돌려줄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논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실행했을 때는 5가 나오죠. 5. 이해되시죠? 5가 출력된 이유는 이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서 5를 리턴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자판기라고 했어요. 이거는 매개 변수는 동전 투입구, 인자가 동전, 리턴이 배출구. 그래서 인자가 순서에 맞게 매개 변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리턴을 해줘요. 근데 리턴을 해준 게 5니까 5가 출력된 것 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자값을 100과 30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수는 r로 썼고 아래값을 출력하고 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하면 q의 값이랑 아래값 각각 어떻게 나올지 맞춰보세요. 예측해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q의 값과 아래값 둘 다 5 나왔죠. 왜냐면 리턴 값이 5니까. 그러면 내가 동전으로 넣어준 인자가 의미가 없죠? 매개 변수로 들어가긴 합니다. 왜냐면 인자가 있으면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받으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 내부가 아니라 뭐 전역 공간에서 변수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했을 때 내가 이 변수를 안 써도 되는 게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함수 내부에서도 똑같습니다. 함수 내부에서 매개 변수를 반드시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쓰고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쓰려고 해서 a 값을 더하면 20이랑 100이 각각 a로 들어가서 실행한 자리에 25가 남을 거고 실행한 자리에 105가 남겠죠. 왜냐면 이 a는 밖에서 들여온 인자가 들어있는 매개 변수니까. 25랑 105 나오죠. 그러면 b까지 더한다면 인자 두 개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5를 더한 값을 돌려주고 있으니까 각각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인자 두 개의 합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5를 더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 결과가 어때요? 인자 잘 받아가지고 두 인자의 합을 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선 50이고 여기서는 400이고 그 값을 R과 Q에다가 저장하고 나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연산의 행위자 얘네는 사라지고 요런 값이 남았듯이 여기에도 A 더하기 B 인자의 값이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아, 자료형이요? 파이썬은 자료형이 필요 없습니다. 자바나 C 언어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다가 자료형 같은 거 써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으면 그냥 쓰고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 대신에 리턴 10을 해주면 어떻게 나올지 아시겠죠? 10이라는 값을 리턴 해주니까 해당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 10이 남고 10이 각각의 변수로 들어가서 그 값이 출력되는 거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함수를 실행해요. 인자가 있으니까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매개 변수의 합을 연산해서 C에다가 저장하고 그냥 C를 리턴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바로 리턴하냐 아니면 한 번 더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변수를 리턴하냐 그 차이입니다. 똑같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측해보세요. 이거는 지우고 요거는 함수를 만든 거죠. 함수를 정의한 거고 여기서는 해당 정의한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행한 뒤에 남아있는 그 값을 변수에다 저장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출력하고 있고 근데 결과 보면은 10이 두 번 출력되는 게 먼저 나왔죠. 그렇다는 건 10 두 개를 출력하는 출력문이 먼저 실행됐다는 뜻입니다. Q의 값을 출력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함수가 실행되는 걸 1번이라 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만요. 그래? 뭐 좀 당연하긴 한 건데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걸 2번이라 했을 때 먼저 실행되는 게 뭘까요? 1번이죠. 함수가 먼저 실행되고 끝나서 이 자리에 뭐가 남아야 들어가든 말든 할 거니까. 그러면 1번이 실행됐다는 거는 같은 이름의 함수가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이름의 함수는 플러스고 그러면 함수가 실행될 때 인자가 있으니까 매개 변수로 들어갑니다. 20과 30이 순서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함수에 정의된 내용을 실행해야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거니까 10을 출력하는 출력문이 먼저 실행됩니다. 그래서 10 두 개가 먼저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의 합을 먼저 연산하고 C에다 저장하고 그 C를 이 자리에다가 리턴하고요. 값은 50이죠. 그래서 10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10은 그대로 두고 예상한 대로 나왔죠? 결국에 돌려주고 있는 값이 10이니까 이 자리에는 10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걸 넣고 출력하고 10이 남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건 같습니다. 네, 리턴하면 함수는 끝납니다. 네. 네, 끝나기 때문에 함수를 탈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오죠? 리턴을 만나면 함수는 끝난다는 거. 일단은 그럼 이때 왜 이 자리에 10이 남았는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마찬가지로 그냥 연산해놓고 연산의 결과를 저장해 놓은 변수가 C일 뿐이에요. 이 C를 리턴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만들어 놨지만 마찬가지로 쓰질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리턴을 안 한다 해서 이거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남는 건 없으니까 출력하면 논이라고 출력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 뭔가를 남기겠다 그러면 return이라는 시스템 키워드를 쓰고 그 옆에다가 남길 값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될 때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를 프로그램이 인지하고 함수를 실행하고 있으니까 같은 이름의 함수를 찾아가서 인자를 매개 변수에다 넣고 함수 내부의 내용을 실행합니다. 이 순서대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랑 논 나오죠? 오가 나는 이유는 함수 실행했을 때 오를 출력하는 출력문이 있으니까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남는 게 없잖아요. 리턴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남겨줘야 변수에다 저장하고 뭐 활용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return a 플러스 b 밑에다가 return a 마이너스 b 한 줄 더 썼습니다. return을 총 2번 쓴 거죠. 어떻게 나올까요?
함수 내부에서 리턴을 만나면 그 함수는 끝난다고 했죠. 함수가 실행돼서 내부의 내용을 실행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리턴이니까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리턴 얘는 실행이 안 돼요. 3이 나오잖아요. 1 더하기 2의 값을 이 자리에다가 리턴해주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은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 번 써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리턴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가 3이라면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실행돼서 매개 변수의 인자값이 다 들어가고 1과 2가 이 합이 3인지 조건식 따져 봤을 때 참 나왔으니까 안쪽 내용이 실행되죠. 근데 하필이면 그 안쪽 내용이 리턴이니까 함수는 끝나서 이 자리에 3이 남고 저장하고 출력되고, 그럼 반대로 다르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if랑 else니까 양자택일이죠. 뭐 아니면 또 3은 3과 다르다. 결과는 거짓이죠. 자동으로 정답인 게 실행되는 겁니다. a-b는 1-2니까 -1이 이 자리에 남고 출력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턴을 여러 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리턴하는 것도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할지 말지 이게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플러스 2 어떻게 나올까요 이때? 함수를 한 줄에서 두 번 실행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행할 때 A랑 B로 20이 들어가니까 40 리턴 될 거고,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의 함수를 찾아가서 A랑 B로 10과 50이 들어가니까 얘네 둘의 합이 리턴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이 두 가지 값을 곱하기로 연산하고 있으니까 2400 나오겠죠. 그래서 과정 한번 거치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산돼서. 그럼 만약에 리턴 10이 먼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자리엔 뭐 10이랑 10 남을 거니까 2400이 아니라
100이 나오죠. 10 곱하기 10을 해서 리턴 C를 못 만나니까 그런 거고요. 이런 경우에 다른 툴에서는 이 두 번째 있는 리턴문 밑에 이제 언리처블 코드, 뭐 데드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도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함수 자체만 분석해 보세요. 뭐 하는 함수인지. is adult 읽어보면은 성인인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서 해당 나이가 성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뭐냐? 자, 그럼 만약에 이 상태로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포맷 안에 들어있는 값이 중괄호를 치환하겠죠? 자, 근데 20살이 성인의 나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말이 틀린지 아닌지 여기다가 나오게 하려는 건데 그렇게 되면 20이라고 나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이 나이가 성인의 나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그 함수의 값을 여기다가 리턴 값을 여기다가 보내줘야죠. 이렇게 써서 그러면 이 내부에서 isAdult라는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는 그냥 20만 써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고 그러면 실행하고 있으니까 실행 중인 함수를 찾아가서 매개 변수에다가 인자 넣어주고 조건식 나왔으니까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 참이면 종속된 거 실행하면 되고 거짓이면 다른 거 실행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은 인자가 20이니까 조건식이 20은 20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결과가 3이죠. 그러면 return true 하고 있으니까 true 값이 이 자리로 남는 거죠. 여기에는 true가 남고 true가 중괄호로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15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펄스가 남겠죠. 15가 A0 들어가서 비교해봤더니 조건식 거짓이니까 자동으로 펄스가 남고 중괄호 자리를 펄스가 차지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리턴이 되게 하는 구조고 이땐 잘 나올까요? 잘 나오죠. 20이면 20살이니까 여기서 이미 리턴 돼서 끝나서 나올 거고 15면 여기서 이미 조건식 거짓이니까 내부에 있는 거 리턴 실행 안 되고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 리턴만 실행돼서 끝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거는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턴과 리턴 값의 개념입니다.